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오늘은 2025년 2월 25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또 트럼프를 만나러 이렇게 워싱턴을 방문하고, 그리고 다음 주나 이렇게 또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방문할 예정인데, 영국, 프랑스, 유럽을 석권하는 두 대표가 트럼프를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탑뉴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반발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기사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정부 인사기관 휴먼 리소시스 에이전시, 연방 관료들을 대규모로 지금 해고하는데, 이거 휴먼 리소시스 에이전시가 2차 해고에 대한 어떤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해고를 하는데 이제 연방 그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당성을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걸 보내면은 검토해가지고 해고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이게 두 번째 지금 기회를 주겠다는 그 위협인지 아니면 그런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소식에서는 저스틴 트루도 그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퇴임을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력한 후보들이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캐나다 총리 후임에 대한 얘기가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마약왕 이스마엘 엘 마요 잠바다, 이름도 긴데 이스마엘 엘 마요 잠바다, 이 마약왕이 사형을 면할 수 있다면은 유죄를 인정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 25% 때리더니 캐나다에서는 트루도 총리 대신에 또 다른 후보가 나오고, 멕시코에서는 마약왕 이스마엘 엘마요 잠바다가 유죄 인정할 때니까 사형은 면하게 해달라, 살려만 달라,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소식에서는 불도저가 제닌 난민 캠프의 넓은 지역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소식에서는 임시 대통령이 시리아 재건의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 그래서 국가 대화 정상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트럼프를 만나는 그 내용에서는 기사 제목이 이제 스타크 디퍼런시스를 해서, 스타크 하면 이제 뚜렷한 차이라는 그 뜻인데,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에서 비록 프렌들리하게 좀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듯이 보였지만, 스타크 디퍼런시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몇 가지 이제 사안에서 다르다는 점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쟁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니까 젤렌스키 독재자라고, 딕테이터라고 부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제 휴전 합의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푸틴을 만나러 모스크바로 달려가겠다. 달려가겠다는 말은 없지만 이 분위기를 보면은 트럼프가 모스크바로 달려가서 나의 친구인 푸틴을 이렇게 얼싸안는 듯한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이 휴전 협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빨리 막 촉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젤렌스키가 달려와 가지고 광물 협정에 대해서 사인도 하고 휴전 협정도 하고 빨리빨리 진행. 트럼프가 이제 한국식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정상이 서로 이제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유럽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제 피를 흘리고 또 거기다가 휴전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왕따가 되다 보니까 평화 유지군은 파병을 해가지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서는 합의를 한 그러한 상황이고, 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젤렌스키가 이제 요청하는 게 우리 광물 5천억 광물 그거를 사인하게 되면은 미군이 주둔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그 점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에 이제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한 뭐 수백억 달러를 지원을 했는데 유럽이 지원한 것은 우리는 원조를 했지만 거기는 대출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거다. 그 말에 대해서 이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있겠지만 마크롱이 이제 트럼프의 팔을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정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미국에 와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젤렌스키는 5천억 달러의 이제 광물 자원을 요구한 것을 거부를 하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그 정도의 금액을 제공한 적이 없다. 5천억 엄청난 그에 대해서 수백억 달러의 지금 지원을 한 거는 있지만 5천억 달러는 아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우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권에 대한 강조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이나 영국의 이제 스타머 총리도 트럼프를 만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같이 한 편을 먹고 트럼프는 또 트럼프 스위스 뭐 이렇게 러시아 그쪽에 한 편을 먹고 하는 건지는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쭉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뱅크에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렇게 제닌 캠프에서 지금 다 이렇게 이주를 시킨 이후에 지금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불도저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막 난민들이 사용하던 그 집이나 그거를 다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 뭘 이렇게 설치를 할 모양인데, 이것은 군대가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술이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15개월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가자 지구에서 휴전 협정을 맺은 지 하루 만에 작전을 개시했다고 하는데, 휴전 협정을 맺은 지 저도 뉴스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로이터에서 보도를 하니까 4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북부 웨스트뱅크의 제닌과 인근 도시 툴카르름에서 집을 떠났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자 지구의 난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의 난민들인데, 이 제닌이라는 것은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제닌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요르단강이 쭉 흐르니까 요르단강 서안,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이 지역을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요 밑으로 이제 이집트 그 북쪽으로 가자 지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 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난민이 양쪽으로 지금 분산이 돼 있는데, 가자 지구에서는 어느 정도 보도에 의하면 이제 정리가 돼가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닌에서는 요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 주변으로 보내고 이쪽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닌에서도 자발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반복한 것이다. 그래서 12대의 불도저가
그 제닌 캠프, 난민 캠프를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48년 전쟁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들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인구 밀집 지역, 이곳이 바로 이제 제닌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육군 공병대가 이미 들어와서 제닌에다가 1레이크에 달하는 그 지역에 물탱커, 발전기를 가져와 가지고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개월 동안 이제 북부 웨스트뱅크에서 작전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거기에서는 한 20년 전에 2차 인티파다 봉기를 일으킨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이스라엘군 작전을 했다고 했고 이스라엘 여러 여단이 참여를 하는 그런 엄청난 작전을 한 결과가 지금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 난민 캠프에 팔레스타인인을 이주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제닌 난민 캠프에서 이주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어디로 이주하냐면 툴카르 그리고 누르 샴스 이 두 곳을 중심으로 그 난민 대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 그동안에 작전을 한 것이 여기에 뭐 하마스라든지 그런 이슬람 지하드나 그런 무장단체를 제거하기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실제 의도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이 머물 수 없게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인구를 이주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또 그것을 목표로 하마스랑 이슬람 지하드 그런 단체 헤즈볼라 뭐 그런 단체랑 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군사작전에서 이제 59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 미해결 상태의 상징인 이 캠프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의 분쟁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뭐 하여튼 어떤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조금 이렇게 분쟁이 정말 해결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가자지구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 지구에서 내보내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트럼프는 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여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하려고 이거 아닌가 직접 트럼프가 발언을 했으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이렇게 이주시키는 그런 전술이 또 북부 웨스트 뱅크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나 외부의 강경파들은 신장 모양으로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이제 신장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그 서안 지구를 합병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을 해오고 트럼프는 자신이 이제 몇 주 안에 서안 지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 했으니까 아무튼 또 앞으로 또 요르단강 서안 지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와 마켓 소식에서는 요게 이제 베이징에 있는 한 가게인데 딥시크 AI 이렇게 간판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딥시크가 1월에 저가형 AI 추론 모델 R1 모델을 했는데 이제 후속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H20 인공지능을 또 어마무시하게 해서 엔비디아도 덕분에 좀 짭짤한 재미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암호화폐들의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인도에서 거래소 큰 4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10월, 11월, 12월에 2배 이상을 이게 증가를 해가지고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재미를 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니레버, 뭐 도버라든지 일반 식품도 만들고 아이스크림까지 만드는 유니레버라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의 최고 경영자 하인 슈마허를 재무 책임자인 페르난도 페르난데스로 교체하는 조치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한 그 임원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전에 이제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5일 동안 회사 출근해야 된다,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한 임원은 더 바쁘게 일해달라 그런 얘기를 주문해가지고, JP 모건이 지금 비트코인에 있는 뭐 투자했던 것도 좀 빼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또 어떤 전략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기업 지도자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요 내용은 한국의 기업이 지금 비상 상황에서 지도자가 지금 부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철강, 알루미늄 이 관세를 부과했는데,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발효된 것은 거의 없다. 큰 소리는 지금 트럼프가 빵빵 치고 있으면서 막 25%막 때리고 10% 관세를 때리고 막 있는데 발효된 것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로이터 기사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진현주라고 한국 분이 이 기사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로이터는 지난번 댓글을 보니까 뭐 미국에 뭐 이렇게 뭐 뇌물 준 그 로이터를 갖다 뭐 한다고 뭐 그런 댓글이 나가지고 제가 지워버렸는데, 이게 톰슨 로이터즈 해가지고 옛날에 그 로이터 통신이 아니고 굉장히 거대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좀 이제 주가도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분이 뭐 어떤 점, 미국에서는 로비 자체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걸 뭐 뇌물이라기보다는 다 그렇게 워싱턴에서 기업 차원에서 뭐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걸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 로이터가 어떤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저도 뭐 앞에 CFR 보다가 그걸 이제 하니까 좀 거기서 이메일을 이렇게 막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이터 매일마다 이렇게 보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전 세계로 깔려 있는 네트워크 이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간간히 보아왔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전체를 보는 시각이 늘어나서, 그런 기업이든지 그런 좀 시각을 넓혀가는 것을 하면 될 텐데, 뭘 조금 하면 그냥 댓글에다가 그냥 좌파우파하면서 그런 거 보면은 참 한국 사람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하여튼 여기 폴리티컬 터모일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공황 상태, 정치적인 소용돌이 뭐 이렇게 그런 지금 상황에서 테리프 메럴즈 관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요 이제 사진은 지난해인가 오토쇼 할 때 아마 그 사진을 그 현대 산타페 XRT 그거를 이제 전시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거의 20%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그동안에 많이 의존을 하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도표를 먼저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2014년에는 한 250억 달러 되다가 2024년에는 10년 후에는 지금 2배가 이상이 이렇게 많아진, 물론 그 가운데에는 이제 미국의 뭐 삼성이나 현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계산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미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 수출의 거의 20%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뭐 하여튼 계획을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미국 관세제도 변화에 대한 권한대행의 대응 방식에 제약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선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빨리 3월 중순에 뭐 결정이 나가지고 만약에 탄핵이 이렇게 인용이 되게 되면은 2달 60일 이내에서 새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될 건지 3월 초에 또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철강 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하고 에너지 조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화요일 날 밝혔으니까 한국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금 이제 워싱턴을 방문할 모양인데 그리고 기업에서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임원 대표단을 워싱턴으로 파견해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룰릭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날 거다 그러고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여기에서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룰릭을 만났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은 또 별도의 미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현대자동차의 전 미국 법인장인 호세 뮤노스 발음도 좀 어려운데 호세 뮤노스는 이달 초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로운 이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 투자, 일자리 창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지난 11월 달에 현대자동차 최초의 외국인 CEO로 승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좀 더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을 외국인 CEO로 승진하고 또 전에 성김 전 국무부 차관을 글로벌 정부 업무 담당 사장으로 또 이렇게 글로벌한 그러한 행보를 과감하게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글로벌한 그러한 행보에 많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서 자동차 공장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테네시에서는 공화당 지지도가 높은데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독일에서 이번에 이제 총선이 지난 일요일 날 치러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3인당은 가장 3위로 내려앉고 기민당 CDU라 하는 크리스찬 디모크래틱 유니온 그것이 이제 한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독일의 대한당이라고 하는 AFD라고 여기 나오죠. 독일 대한당이 20%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 극좌가 지금 이제 8.8%로 이렇게 또 선방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에서 분석하는 거는 지금의 이제 극우한 기민당하고 극좌하고 이게 사람들이 중도나 뭐 그런 거 없이 이게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독일에서 극좌가 이렇게 많은 표를 얻고 극우가 많은 표를 얻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렇게 해서 극좌에다가 지금 이민 문제 때문에 투표했다.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지 파티즈가 이렇게 좀 극적으로 치우친 것을 말하는데 프린지 파티즈가 서지 부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노르웨이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씨앗을 보존하는 건데 스발바르라는 이렇게 씨앗 보존하는 시드 볼트 그 지역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14,000개의 씨앗품 샘플을 더 받을 예정이다. 이게 지구가 기후변화 때문에 위험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여기다가 씨앗을
보존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다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